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요즘 한국은 되게 덥고 비도 많이 온다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호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드니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귀엽죠? 이게 모자도 있어요. 이거를 우디라고 한대요. 저는 처음에 후디를 일부러 귀엽게 그렇게 발음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원래 우디라고 부르는데요. 엄청 큰 후드 같은데 이렇게 부들부들한 소재 안에 양털로 돼 있고 네, 겨울에 이렇게 입는 그런 겁니다. 봐봐요. 스티치예요. 완전 귀엽죠?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저번에 호주 노동청 페어워크에 신고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도 노동청 신고를 해본 적이 있다고 그 영어 학원 강사할 때가 아니라 그만두고 나서 신고를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인생에 있었던 가장 황당한 일 역대급 썰 몇 가지를 뽑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에 꼽힐 정도로 정말 보면서 약간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방학이었어요. 이제 저도 대학교 1학년을 끝내고 나도 알바를 해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알바를 찾아보던 중에 학교 에타에서 그 구인 공고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 학원 티칭 강사를 구하고 있다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일단 이력서를 보내래요. 근데 이력서에 꼭 사진을 붙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냥 그때 있었던 증명사진을 첨부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면접을 보러 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사진은 별로던데 실물은 괜찮네? 사진을 왜 이런 걸 썼어요? 나 같으면 이런 사진 안 썼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에도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칭찬의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실 겸 하신 말이겠거니 하고 이제 제 이력서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시다가 제가 성대 재학 중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더니 본인도 성대를 졸업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막 학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조금 특이했던 게 뭐 학교 어떤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일절을 안 하시고 그냥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 원장님이 언급하신 주변 식당 같은 거는 솔직히 근처 한 번만 놀러 가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 심지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이 저보다 최소 20살 이상 많으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20학번 이상 차이면 원장님이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은 근처 식당이 다르겠지? 그냥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광양제철고 나왔다는 걸 보시더니 이게 어느 학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름 저희 고등학교가 나름 전국 단위 자사고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성적이 아마 제일 꼴찌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만한 학교지만 그래도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학원 선생님이시라면 아실 법도 한데 모르셔서 솔직히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 어쨌든 제가 이제 포스코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고 이 같은 재단에 포항제철고, 인천포스코고, 광양제철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광양제철고는 몰라도 포항제철고는 사람들이 보통 알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제 대화 상대방은 초중고 영어학원 원장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포항제철고 얘기하면 보통 아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항제철고는커녕 포스코라는 기업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른다 이게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대요, 포스코를. 그래서 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이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아예 전부 다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광양 바로 옆도시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학교를 광양제철고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광양제철소도 알고 포스코도 알지만 이게 그 연관점이 없으면 잘 모를 수도 있나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많으시면 그러면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또 이제 면접을 계속 보다가 자기 학원 강사들이
자기 학원에 너무 만족하면서 다들 다닌대요. 그러면서 제일 오래 일한 강사분은 3년 이상 일을 하시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시면서 그 유학 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만둘 때 막 너무 아쉬워하면서 독일 가는 것만 아니었어도 여기 학원 강사를 계속 했을 텐데 독일 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돼서 너무 아쉽다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다들 만족하면서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고 나도 붙으면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저한테 갑자기 본인의 남편은 이제 회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디 회사를 다니며 자기가 몇 살짜리 딸이 있다.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신다면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강아지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정말 강사 일 관련된 얘기를 짧게 해보자면 일단 여기가 좀 특이하게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에타에서 봤던 공고에도 월급 얼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어가지고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하는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니 시급이 대충 13,000원? 전후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학원 티칭 강사 최저가 보통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월급으로 준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게 제가 수업을 나가는 거는 요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화목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 어떤 달은 화목이 8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달은 화목이 9번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랑 관련 없이 무조건 월급은 고정으로 얼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업은 저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했고요. 과목들은 reading, writing, grammar, listening 이렇게 해가지고 전 과목을 다 수업을 했고 수업 자체도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면접을 다 보고 저한테 뽑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3번을 인수인계를 나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무급이래요. 그래서 3번 다 한 번 부르면 3, 4시간씩 부르셨는데 대충 10시간 전후를 이제 무급으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3개월 동안은 거기에서 명시했던 월급 10%를 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계약을 하고 1년이 끝나면 이 첫 3개월 때 10%씩 덜 준 금액은 퇴직금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때는 이제 저도 알바 같은 걸 아예 처음 해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2번째 인수인계를 갔는데 수업하는 거 관련해서 수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지나가는 말처럼 월급은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월급이 처음에 채용 공고에 적혀있던 월급보다 적은 액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채용 공고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나와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채용 공고를 자기가 쓴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원래 저 전에 일하던 강사분이 그만두면서 자기 대타로 할 강사를 구해놓고 나가면서 쓴 글일 거래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실수한 거라면서 애초에 첫 공고에 올라갔던 금액이 잘못된 거고 방금 자기가 말한 금액이 맞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좀 뭐지 싶었지만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 말을 믿고 그렇구나 뭔가 그럴 때 착오가 있었나 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니어서 그래도 하자 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시작했던 시간은 오후 1시 아니면 2시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확실히 밤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8시간 아니면 9시간을 일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면 저녁 시간이 겹치잖아요. 근데 저녁을 안 줬어요. 안 주는 건 둘째치고 제가 먹을 걸 챙겨가도 먹을 시간조차가 없었어요. 진짜 1분 삼각김밥 우겨 먹을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티칭 할 때 절대 자리에 앉지 말고 계속 서서 티칭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8시간, 9시간을 계속 서서 굶고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몇 시 출근? 그냥 2시라고 할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 원래 면접 보고 인수인계 하고 하실 때는 2시부터 10시 출근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출근 직전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30분 늦게 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구인 공고와 면접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말을 해주셨던 일하는 시간에 제가 매일매일 1시간씩을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급으로 주셨으면 깔끔하게 1시간 더 일한 만큼 1시간 시급을 더 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월급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매일 1시간씩을 일을 더 하게 돼도 월급은 그냥 처음 말한 거 고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초등 저학년 수업을 들어왔는데 애기들이 저한테 왜 이 학원은 맨날 선생님이 바뀌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이 되게 심각했네요. 제가 그때는 어리고 알바 같은 것도 처음 해보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넘긴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그때 나한테 말해주고 싶다. 아무튼 여기는 아직 시작이 불과해요. 이제 제가 정식 출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식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계약서를 쓸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출근할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오늘 계약서 쓰나요? 오늘은 계약서 쓰나요? 계속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계약서를 안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보고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거 말하는 걸 깜빡했다고 다음 출근할 때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계약서를 쓰겠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다음 출근할 때 재학증명서를 준비를 해갔더니 주민등록 등본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깜빡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떼오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출근할 때 쓰겠대요. 또 어떤 날은 오늘 너무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쓰자 이러면서 그냥 계속 미뤘어요. 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한테 그때 주민등록 등본을 떼오라고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알바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 일했던 알바했던 곳들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우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혹시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계약서를 몇 주를 미루다가 제가 어느 날 딱 수업 시작하려고 학생들도 다 착석을 했고 Hello everyone 하고 수업 시작하는 인사도 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지금 계약서를 빨리 사인을 하래요. 앞뒤로 꽉꽉 차있는 2장짜리 2장이었나 3장이었나? 아무튼 맨 뒤에 사인하는 칸 있죠. 거기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얼른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고 가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천천히 읽어보고 사인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얼른 사인하고 자기 주라고. 근데 저는 저 천천히 좀 읽어보고 사인할게요. 이걸 완전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학생들 지금 다 착석해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도저히 제가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짜 속독하듯이 빨리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약서 내용에 월급이 얼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월급이 또 다른 액수가 적혀있는 거예요. 당연히 더 적은 액수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왜 이렇게 적혀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내가 처음부터 월급 이거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번에 인수인계 하실 때 얼마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그때 당시에도 지금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이랑 똑같은 액수로 말했다면서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받는 알바생이 자기가 받는 월급을 헷갈릴 수가 없죠, 솔직히. 근데 끝까지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제가 착각한 거라고 우기면서 빨리 사인을 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일하는 시간도 표시가 돼 있었는데 30분 일찍 출근, 30분 일찍 퇴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계약서 상으로만 보면 저는 2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걸로 적혀있는 그런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이미 월급을 말을 3번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매일 1시간씩 지금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때 다시 월급 나누기 일하는 시간으로 시급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이 간당간당 될랑말랑 하는 월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조교나 뭐 채점 강사 이런 것도 아니고 티칭 강사인데 그리고 그 원장님은 참고로 영어 수업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분은 아무 수업도 안 하시고 그냥 학생 관리만 하셨고 티칭은 전부 다 저 같은 대학교 1, 2학년 강사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저시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이 말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되게 특이하다. 우리 친언니가 바로 같은 건물에서 수학학원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랑 우리랑 학원 강사들 월급을 다 똑같이 주고 있는데 심지어 엄청 디테일하게 그 강사분 신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니 수학학원에 고려대 수학과 재학 중인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강사 선생님은 오히려 월급이 너무 많다고 줄여달라고 그러던데? 말이 돼요? 세상에 어떤 월급쟁이가 월급 너무 많다고 줄여달라고 말을 하니까 그 월급은 최저시급 간당간당 되는 월급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리 어리고 순진했어도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 이왕 하기로 한 거
그리고 내가 무급으로 지금 10시간 넘게 인수인계까지 다 받았는데 일단 해보자 라고 하고 즐겁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속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여자 강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일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다른 요일에 일하시는 강사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랑은 저희가 마주칠 일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강사 선생님이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기에 이미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이 느껴지니까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쉬는 시간도 없죠. 저녁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 퇴근하는 길에 같이 가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원래 이제 정시 퇴근하면 둘이 똑같이 퇴근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퇴근할 시간이 되면 그 원장님이 갑자기 둘 중에 한 명만 붙잡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남아보라고. 근데 막상 저 붙잡았을 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수업에 관련된 얘기라거나 학생에 관련된 얘기라거나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막 자기 강아지 사진 보여주고 뭐 어떤 날은 뭐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막 이런 얘기만 5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만약 정말 강사들한테 전달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둘을 동시에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무조건 정말 단 한 번도 안 빼고 둘 중에 한 명만 붙잡아서 한 명은 바로 정시 퇴근을 해서 바로 보내고 나머지 한 명은 5분에서 10분 정도 학원에 더 있게 하다가 이제 가보세요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니까 저는 둘이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나를 붙잡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치고 가서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다음에 또 출근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된다고 저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고 하는데도 막 계속 붙잡으셨거든요. 진짜 창과 왕패의 싸움이야. 계속 저 가야 돼요. 선생님 잠시만요. 가야 돼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러다가 저 정말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뛰쳐나와가지고 계단을 막 뛰어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저 멀리에 그 여자 선생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막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러 세워가지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막 밤 10시 반 이때 퇴근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번호만 교환을 하고 일단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분은 저보다 한 살이 더 어렸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여러모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소름이에요. 일단 저희가 면접 본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선생님도 면접 보러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외모 얘기를 하셨대요. 선생님 예쁜데 좀 통통하다. 살 좀 빼면 이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우연히 강사님 어머님이랑 원장님이랑 나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선생님 어머니랑 저랑 누가 더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그 강사님이 솔직히 자기 어머니가 더 예쁘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셨대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 엄마가 더 예쁜데? 이러니까 대답이 선뜻 안 나오신 거죠.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그걸로 되게 엄청 집착하면서 끝까지 물어보면서 결국 원장님이 더 예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셨대요.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저한테 성균관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는 본인이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면접 본 날짜를 맞춰보니까 제가 먼저 면접을 받고 그 강사님이 저보다 이틀 뒤에 면접을 보셨던데 그 선생님한테도 우리 학원 강사들 너무 만족하면서 오래오래 일을 한다 하면서 가장 오래 일했던 강사가 4년 이상 일을 했고 그만두게 된 이유가 그분의 아버지가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 보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아버지가 강요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포항으로 내려가시게 돼서 그래서 그만뒀다. 그러면서 그만두면서 너무 아쉬워했다라는 그 뒤에 내용은 똑같고요.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제가 면접 볼 때 포스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제철고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제철소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느낌이었고 그 포항이랑 광양에 제철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포스코라는 회사 명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틀 뒤에 면접 본 그 강사님한테는 우리 옛날에 그만둔 강사 아버지가 포항제철소에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도 면접 때 자기 남편이 어디에서 일한다 라고 말을 하셨다는데 그것도 둘이 서로 들은 게 달랐고요. 그분한테도 똑같이 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저희한테
본인 강아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수업 갈 때마다 본인 강아지 얘기를 진짜 매번 하시고 저희한테 강아지 사진이랑 영상을 매일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카톡 프사 배사도 다 강아지 사진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 어디 회사 다닌다, 자기 딸이 몇 살이다 외에 어떤 언급도 하신 적이 없고 사진도 전혀 보여주신 적이 없고 프사 배사에도 전혀 사진이 없었어요. 가족 사진이.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또 학원을 하시니까 뭐 학부모 분들도 카톡 프사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안 하고 싶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저희들한테도 뭐 강아지 사진이야 쉽게 보여줄 수 있어도 가족들 사진은 굳이 안 보여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워낙 거의 허언증 수준으로 이런저런 다른 뭐 거짓말을 하신 게 너무 많으셔서 이것도 이제 의심이 갔지만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에 대한 것도 저한테 계약서에 또 월급이 다르게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를 막 급하게 사인을 하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강사님한테도 사인을 하게 시키셨대요. 근데 그분은 옆에서 막 빨리빨리 하라고 사인칸만 이렇게 딱 열어서 거기만 보여주시니까 계약서를 아예 안 읽고 그냥 사인을 하셨대요. 그래서 월급 얼마로 알고 계세요? 했더니 저한테 인수인계 때 말했던 월급 있죠. 그 월급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저도 그 월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얼마라고 더 적게 나와 있더라. 그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셔라 했더니 본인은 너무 계약서 쓸 때 재촉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전혀 아예 못 읽어보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고 그 계약서 사본을 자기가 갖고 있지를 않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첫 월급이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본인이 월급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약서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이 계약서를 제가 아는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이 계약서 자체가 부당한 계약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당한 계약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피고용인이 그만두고 싶을 때는 이런저런 제약 조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만두면 막 강사가 책임져야 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만두려면 다음 강사, 대타 강사를 구하고 그만둬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돈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면에 고용인이 자르고 싶을 때는 굉장히 쉽게 자를 수 있고 아무 책임도 없게끔 계약서가 써져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자르려면은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자를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뭐 성실하지 않으면 당일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계약서 조항 중에 원장이 요구할 시에 주말에 추가로 나와서 학생들 공부를 봐줘야 되며 그거는 추가 수당이 없다. 추가로 얼마나 일했는지랑 상관없이 월급은 고정이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면접 볼 때부터 자기는 1년으로 계약을 할 거고 1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준다고 엄청 자랑했잖아요. 근데 저는 캐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날짜가 정확하게 1년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23년 12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2024년 12월 13일에 끝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테크니컬리는 1년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된대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계약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앞에 3개월에 떼고 준 돈을 1년 채워야 준다고 하셨거든요. 막상 1년이 다 돼갈 쯤 되면 선생님 좀 요즘 불성실한 것 같은데요? 이런 핑계를 대고 1년 365일이 딱 되기 직전에 잘라버리면은 처음에 3개월 동안 떼고 줬던 금액도 안 줘도 되는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상으로는. 저는 이거까지를 알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사회초년생이잖아요. 20살, 21살 이런 애들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워딩이 너무 센가요? 뭐 정 떨어지는 것도 정 떨어지는 거지만 지금까지 이미 생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여기를 더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만둬야겠다라고 이 계약서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저 그만두고 싶으니까 다음 선생님 구해질 때까지는 제가 일을 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당장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때 거의 한 달이 꽉 찬 상태였거든요. 아마 한 번만 더 출근하면 한 달이 차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았던 게 월급을 받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금방 그만두는 것도 어쨌든 학원 입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원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려야 그분도 이제 그 다음 강사를 구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쨌든 이렇게 금방 그만둬버리는 마당이라면
더더욱 내가 마음 먹자마자 빨리 말씀을 드려야 그분도 그 다음 강사를 구할 준비도 하실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실 테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까지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저는 설마 일한 걸 안 주겠다고 하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뭐 그 당시에 돈이 급하지도 않았고 어쨌든 어딘가에 신고를 한다는 것도 좀 무서웠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부터 진짜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을 하셨어요. 뭐 전화를 해서 뭐 돌아와라, 잘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화만 내셨어요.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랑 어떻게든 더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신고를 하면은 어쨌든 신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죠. 그리고 부모님도 그냥 넘어가라, 그냥 똥걸었다 치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든 생각이 지금까지 못 모르는 대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등쳐먹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대학생도 대학 졸업반도 있고 뭐 휴학하고 하면은 대학생들도 이렇게 나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20살, 21살 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너무 스무스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당한 게 제가 처음도 아닐 것 같고 마지막은 당연히 아닐 것 같아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신고 당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정의감을 불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몇 년 전 일이잖아요. 제가 호주 노동청에 신고할 때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동기로 신고를 했네요. 제가 호주 노동청 신고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못 받은 돈 받으려고 돈 못 받은 게 너무 아까워서 플러스 이제 저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너네도 당해봐라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학원 원장님을 신고를 할 때는 정말 순수한 정의감에 불타서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신고를 했고요. 제가 그 호주 노동청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노동청 사이트에 그때 줄글로 막 상황 같은 거를 설명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업로드를 해두니까 며칠 뒤에 제가 그 순간이 기억나요.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고 있었고 정확히 제가 경제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 사건 담당 직원분께 전화가 오신 것을 시작으로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그 직원분이 그 원장님이랑도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돈 못 준다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결국 노동청에 직접 출석을 해서 3차 대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만두기로 하면서부터 진짜 문자 전화 폭탄으로 계속 악담을 진짜 퍼부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일 친했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가 그날 저랑 노동청에 같이 가줬어요. 고마워. 그래서 일단 직원이 저를 먼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제가 혼자 들어가서 직원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오늘 돈을 받으면 이걸 나중에 뭐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각서 같은 거에 사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원래 노동청 기본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셨겠죠? 네, 어쨌든 그거에 이제 사인을 하고 휴게실에 가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친구랑 휴게실에 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원장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 오전이었는데 그 휴게실이나 뭐 복도나 거기에 저랑 친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그 수학학원 한다던 자기 친언니랑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그 휴게실 앞에 문 앞에를 지나가면서 저희를 쳐다보면서 미친년들이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랑 원장님이랑 둘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직원이랑 이렇게 3자 대면을 했는데요. 직원 앞에서도 저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진짜 제가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니? 너희 부모가 남의 업장 들어가서 돈 빼오라고 가르치든?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돈을 빼왔죠, 지금?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는 애한테 그런 말을 아까 이제 휴게실 지나가면서 한 그 쌍욕이랑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는 정말 전 그런 폐륜적인 말을 현실에서 말하는 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솔직히 그때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진짜 막 언성을 높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노동청 직원분도 전혀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또 생각해보면 사실 그게 노동청 직원이 전화했을 때 합의만 됐어도 3자 대면까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거기 건물까지 오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든 양쪽 다든
어쨌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 직원분은 이런 꼴을 맨날 보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덤덤하시고 딱히 제지도 안 하신 걸 수도 있겠다 싶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을 받았는데 일단 월급 3번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출퇴근 시간도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급이 아니고 월급이니까 이게 자꾸 애매해지는데 첫 달은 또 30% 떼고 준다 했죠. 그래서 그냥 그 원장님의 계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떼가지고 아마 20만 원 좀 안 되게 막 18, 9만 원이었나? 그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계산했던 것보다는 한참 적은,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단 적었지만 돈도 받았고, 대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처럼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까먹고 살고 있었어요. 정말 몇 달이 지나고 거의 반년 정도가 지나고 제가 친구랑 홍대에 놀러 갔어요. 아까 말했던 저랑 같은 요일에 일하시던 여자 강사분 있죠. 그분을 진짜 홍대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심지어 저는 친구랑 얘기하느라고 못 보고 지나쳤는데 그분이 저를 막 부르면서 지원쌤 지원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이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둘 다 각자 이제 친구랑 놀러 왔으니까 각자 가는 길을 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카톡을 한 거예요. 그 강사님이 진짜 또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한 달을 살짝 못 채우고 바로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 강사분은 그냥 일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 선생님이 근데 진짜 예뻤어요. 진짜 제가 외모 언급을 너무 안 하고 싶긴 한데 정말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예뻤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한 달 만에 8kg인가? 아무튼 엄청 빠른 시간에 살을 이렇게 확 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단시간에 살을 이렇게 확 빼면 주변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걸 보시더니 원장님께서 살 어떻게 뺐냐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살 어떻게 뺐냐, 그거를 정말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살 빼니까 볼품없다, 다시 살을 찌워라. 그러니까 살 어떻게 빼셨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랑 볼품 없으니까 다시 살을 찌우세요. 이거랑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은 먹을 걸 챙겨와도 먹을 시간을 안 줘서 못 먹고 굶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살을 그렇게 갑자기 확 빼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없던 저녁 시간을 만드셔가지고는 저녁 시간마다 김밥, 떡볶이 이런 거를 사오셔가지고 먹으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사님이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저 그냥 안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본인 눈앞에서 이거를 다 먹어야지만 수업을 들어가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 10몇만 원 주기 아까워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분이 살 빼자마자 매일매일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 기프티콘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먹고 인증샷 찍어 보내달라고. 근데 이거 좀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그리고 질투한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20살이 넘게 차이 나는데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수업 도중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근데 이런 일은 저도 일할 때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원장님은 수업을 아예 안 하시니까 그 강사들이 수업하고 있으면 그냥 중간중간 갑자기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말 시키고 그러다 다시 나가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 강사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문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더니 그 초등 고학년 수업이었는데 화장을 하고 온 친구가 있었대요. 그 학생이 이제 눈 밑에 반짝이 같은 거를 바르고 왔는데 너 반짝이 뭐 썼냐고 자기한테 빨리 지금 줘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제 가방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리니까 그거를 지금 수업하던 도중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울 보고 막 바르시더래요. 자기 눈 밑에. 그러더니 이거 봐, 네가 발랐을 때보다 내가 바르니까 훨씬 예쁘잖아 이러고 뭉쾅 닫고 나가셨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같은 반 학생들 다음 수업 시간 때 다시 또 수업 도중에 그렇게 문을 쾅 열고 들어오시더니 그 학생한테 야, 저번에 네가 준 반짝이버 썼더니 나 지금 바로 눈병 났잖아, 바보라고. 역시 나는 평생 백화점 화장품만 썼는데 니들이 쓰는 싸구려 화장품 쓰니까 나 이렇게 바로 눈병 생기는 거 봐. 역시 나는 고급으로 써야 돼. 그러셨대요. 그러면은 애초에 써본다고 달라고 하시지 마시지. 이거 외에도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강사님이. 제가 그만두고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되게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 이제 짜잘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편집하다가 생각났는데 자기가 성균관대에 다닐 때는 자기 포함 몇 분 애들은 남학생들의 과제를 대신 해주는 문화가 있었다면서 자기는 해주겠다는 남학생들이 많아서 서로 땡땡 이번 과제는 내가 해줄 거야 하면서 남학생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가 순번을 정해줬었다는 얘기도 하셨었네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하시면 다음에 또 재밌는 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